네, 안녕하세요. 열정왕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관악을 벗어나서 부산에 왔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12월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 2021년의 화요일도 마지막, 수요일도 마지막, 계속이란 마지막인데 이런 뭔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네, 오늘 백희영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호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악호대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도시재생센터가 처음 와봤거든요. 저는 네, 이거 몇 번 와보셨는데 저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3년 2월에 제정이 되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2015년에 도시재생 전담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서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법적 프로세스에 따라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은 2015년에 서울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없던 도시재생부가 2015년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략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리고는 2017년에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전에는 행정 내부에 지원센터는 있었어요. 다들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행정 조직 한켠에 있었는데 그것을 중간 지원 조직으로 하고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치가 된 거고 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5년 네. 맞이하고 있고요. 긴 시간은 아니네요. 저희가 생각할 땐 오래된 것 같아도 그렇게 오래된 조직은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가 그 도시재생 특별법이 2013년에 만들어지고 선도지역 지정을 한 것이 2014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신 순인 지역 창신순. 포함하여 선도지역을 한번 실험해보다가 15년부터 이제 저희도 시작하고 아마 선도지역 창신 순인 지역, 뭐 가리봉, 암사, 상도, 사동 이런 그 도시재생 지역이 2015년부터 아마 시작이 돼요. 저희가 이제 희망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네. 준비 단계로 희망지 사업을 한 건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그건 법적 사업이 아니에요. 네. 서울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본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이 도대체 뭐야?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도시재생이랑 도시를 재생한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 무엇을 하는 건데? 라는 혼돈이 공무원도 있고, 그다음 준비된 전문가도 없고, 그다음에 아무튼 주민도 혼돈스럽고, 다들 혼돈 속에 있으니까 마중물 사업이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3년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준비 안 된 혼돈 속에 있는데 3년 동안 100억 정도의 마중물 사업을 투여해서 실행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시행착오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 단계인 그 희망지 사업을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희망지 사업이 실행된 게 아마 2006년, 7년, 17년 정도. 그때 남북난양도 희망지 사업을 그때 하신 거죠. 저도 이제 주민등록 때 그런 거죠. 시간 날 때 시간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모든 우리만 도시재생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떤 것들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하셨잖아요. 네.
혹시 센터장님이 나 기억이 좀 많이 난다? 아니면 이게 뭐 좋았던 일이 아니라도 기억은 날 수 있잖아요. 아쉽다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전체 과정에서 도시재생 관련한 네, 센터장님 기억나는 네. 에피소드. 그것도 괜찮고 네. 또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1년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알 수 없을 것 같아도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계시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기억나는 거라든지 예. 아니면 그런 것들. 2년 차는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도시재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을 만나고 함께 구상을 하고 함께 협의하고 정말 만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것이 제약이 있어서 현장마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1대1 면담도 하고 코디네이터가 현장 주민 각계 이렇게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없는 제약 속에 그 제약 속에서 어떻든 없는 수를 만들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게 2년 차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의 움직임과 동력, 그다음에 가을이면 늘 축제를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교육도 받고 그러던 동력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에너지, 도시재생의 동력, 주민들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이 참 안타깝고 2년째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저는 남궁단양 이제 주민협의체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거의 2년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사실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로 활동이 잘 보이지 않았었던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먼저 앞서간 1단계죠. 네네. 남북난양만 해도 2단계죠. 네. 1단계 지역 3+5라고 해서 8개 지역이거든요. 8개 지역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런 지역마다 커뮤니티 시설, 소위 앵커라고 하는 시설들이 네. 갖추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대부분 폐쇄조치에 따라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뭔가 주민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안 됐는데 또 행정은 왜 세금 써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용자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망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왜 이용자가 없어라고 물으면 누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양면의 칼처럼 양면의 주민분들은 또 만들어 놓고 왜 주민을 이용하지 못하게 네, 맞아요. 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 중에 저희 이 센터가 기찻길 바로 옆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얘기하실 때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향이 조금 고르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겠지만 여기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오늘 찾아왔고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조직이 그래도 직원들은 한 몇 명 정도가 있죠? 직원은 정원은 44명이고요. 맞네요. 현장에 센터장 사무국장님이 한 30명 돼요. 그리고 집수리 코디네이터 10명을 채용해서 관영에서 있었으니까 올해까지는 84명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현장 센터장 사무국장은 자칙으로 불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코디네이터는 채용한 지 2년이 도래함에 따라 2년이 이제 도래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집수리 코디네이터 10분이 계약 해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방법은 있었죠. 방법은 있었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몇 년, 한 2년 정도 부동산 반품, 주택 경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올라가고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자꾸 쇠락했던 저층 주거지, 기성시가지가 마치 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대상지로 이렇게 평가됨에 따라서 도시재생이라는 의미의 가치가 많이 퇴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집수리 코디네이터 10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0여 명이 정리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정원 약 4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 약 40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80여 40여 명. 40여 명 정도. 본부에는 40여 명 예. 계십니다. 나와 식으로 있는 이관되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네. 넘어가게 되고. 네네. 사실 저도 이제 도시재생, 저희 지역도 도시재생이긴 하지만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저층주거지에 계신 분들 일부는 또 자기 재산권에 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재건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서로 이제 상반되는 얘기들은 항상 어디나 있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도시재생 하는 지역들은 잘 마무리가 돼서 어쨌든 난공단양 같은 경우도 우리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주거 편의 시설 그런 것들을 계속 여태까지 해왔고 아마 도시재생센터 모든 것들이 아마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또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동네가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런 단계를 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이제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도 네. 전체적인 네. 지휘랄까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1단계 3+5단계, 그러니까 8개 지역이 마무리 종료가 되고 지금은 2단계가 이제 올해 말에 종료되겠죠. 그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지정을 하거든요. 해마다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중에서 또 국토부 뉴딜을 신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방역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현장이 약 30여 개. 되게 많은 곳이에요. 서울시에서만 30개. 예, 30여 개 되고요. 나머지 세운상가나 정동 이런 중심 시가지하고 물레동 같은 경제기반형 이런 곳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광역지원센터는 주거지, 근린재생만 통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곳이네요. 적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지정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문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요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 서울시장님의 철학이 오 시장님의 철학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을 올해는 지정을 안 했어요. 안 했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희망지 사업 지역이 꽤 많았었어요. 그때 2016년, 17년 그때는 거의 한 30여 개 되는 희망지 사업을 지역 지정하여 여기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생 지역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요즘 희망지 사업 지역은 올해만 해도 한 6개 지역 지정했었는데 내년도 희망지 사업은 또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거의 이제 없는 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정 자체가 도시재생을 약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어쨌든
그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바뀌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럼에도 우리 센터장님이나 여기 각 도시재생 지원센터, 또 현장 지원센터, 예. 또 이렇게 뭐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들은 예. 아마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잘 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제일 많이 보통 시도는 네. 다른 시도는 자치구 단위의 센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관악구 지원센터가 있고 그 광역의 센터가 있고 네. 그런데 서울은 묘하게도 자치구 센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금천만 약간 형식적으로 있긴 한데요. 자치구 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이 묘하게도 그 중간에 자치구 센터 없이 현장과 직접 네.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그 현장에 대해서 활성화 지역 지정될 때 계획 그 수립할 과정에 대한 지원 혹은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지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어떤 교육, 훈련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다 하게 되죠. 또 센터장님이 도시재생 관련한 얘기도 말씀드렸듯이 또 개인으로서 저희가 좀 원래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왔고 내년에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3일만 지키고 말 거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거는 저는 2016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장으로 있다가 5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작년에 이곳에 센터장으로 왔거든요. 어차피 도시는 늙어가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쇠락하고 늙어가는 도시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는 이제 정책화한 것이 도시재생이죠. 그 전부터 도시재생과 비슷한 정책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 것은 도시재생이 지금 처음인 것 같고요. 법적 사업이라서 아마 계속 가긴 할 텐데 저는 광역지원센터에 와가지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도시재생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서 또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의 성과, 그다음 도시재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홍보 이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시재생 시간이 좀 가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는 많이 해요. 그런데 여전히 도시에 대한 사유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건데요. 좀 더 역동적으로 만난다면 이런 일들이 자꾸 공론장도 많이 만들어서 서울의 도시재생이 어디까지 왔고 어떤 성과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죠. 네. 그렇지만 하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매우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는 저는 많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욕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 현장마다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정상적 추진이랄까 순위란 추진이 좀 어려웠어요. 그 재건축 재개발 요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정비나 재개발을 원하는 그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주민들 니즈 요구를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이드를 만들어서 별로 그것에 대한 오해가 좀 없고 주민들이 잘 진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일단 이제 오신 지가 네. 그 하필 코로나 시국에 맞아요. 코로나 시국에 오셨고 맞아요. 지금도 코로나를 계속 가고 있고 지금 센터장님 이제 내년도 뭐 소망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여전히 내년도 네. 불투명하기 때문에 맞아요. 참 어려운 지금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아무튼 그런 시간들이 빨리 가야 네. 저희가 뭐 결과물이라든지 네. 뭐 공유라든지 저희도 이제 지금 내년이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고 네. 또 이제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센터장님한테 네. 막 이렇게 깊은 거는 이제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네. 다음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이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시죠.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아무튼 이 센터가 그 현장지원센터하고 그 주민협의체하고 이제 그 3자가 네. 각각 맡은 역할에서 활동하면서 네. 서로 좀 맞춰가서 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네.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역할을 우리 센터장님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죠. 네. 이제 난공단양도 이제 2단계, 1단계는 다 마쳤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 네. CRC가 네.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요. 난공단이나 2단계 사업지도 이제 마중물 사업이 끝난 이후에 지역관리를 그 공공시설 관리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제도적으로 불비해요. 네. 불비한데 그런 거 있죠. 지금은 뭔가 철로를 놓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는 정말 초창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간 이후는 아마도 도시재생으로 그 전체 그 쇠락한 도시, 뭔가 활력이 좀 떨어진 도시, 늙어가는 건축물들 이것들이 조금 더 리뉴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동력이 그 과정에서 주민들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실력도 좀 늘어서 자체적으로 정말 자치적으로 지역 관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골목길도 개선하고 그런 주체로 주민들이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저도 뭐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도시재생이 그 뭐 하나만 이렇게 회지칠만 하는 네.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 네. 어쨌든 그 지금까지의 그런 역할들 또 해오시는 분들 이런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져 있는 곳을 보면은 예, 어쨌든 지역이나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좀 더 개선되고 환경이 발전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대상지에 있는 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은 다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도시재생이 몰랐다가도 도시재생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혜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주민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폭넓게 맞아요. 도시재생을 이해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네. 예, 더 아까 말씀하신 지역마다 것처럼 많은 예, 성과들이 나오고 재건축이나 그런 쪽에서도 네. 좀 더 만들어보겠다고 하시니까 네. 네. 계속 발전되고 있고 도시재생 계속 발전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한 25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이 정도만 이제 하다 보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2탄 나중에 네. 또 궁금증 있으면 네. 그때 또 예. 해야 되겠네요. 이게 항상 우리 활동하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이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제가 저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긴장이 풀려서 맞아요. 이제 뭐 할 얘기도 막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 거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두 분은 도시재생에 관련한 일을 하셔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알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일반 주민이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까 뭐 페인트 칠만 하는 건 도시재생이 예.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분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교육은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시재생은 뭔가 나하고 밀접하게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 되게 효과적이죠. 또 선생님 오늘 도시와 함께 늙어간다 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라도 배웠으면 뭐 저는 성공했죠. 네, 도시는 유기체로 가야 됩니다. 생로병사입니다, 도시도.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도 알게 되면 훨씬 더 네. 뭔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나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도시재생은 그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하고 성장일로 있다가 이제 우리도 한국전쟁 이후 한 60년대부터 도시를 아마 그 지금의 그 강북에 있는 도시를 막 그 주택 공급하고 그랬을 텐데요. 그때 뭐 자재도 없고 원자재도 없고 뭐 국민 그 경제 정도도 약했기 때문에 좋은 건축물을 만들지는 또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축물이 이제 40년, 50년 되니까 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병들기 시작하고 기능이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할 때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통 황현 교수가 한 얘기가 GMP, GDP 국민 총생산 1인당 국민이면은 GMP겠네요. GDP 3만 달러 이상의 사회가 되는 곳은 다 도시재생 정책을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도 주민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고 너무 빠르게 가려는 성향이 있고요. 그 덕분에 산업 성장을 경제 성장을 이 정도 일궈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천천히 돌아보고 호흡도 좀 길게 가지면서 해야 이웃도 보이고 사람도 귀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게 찬찬히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고요. 저희가 조금 너무 오늘 정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요? 네, 가볍게 아, 이제, 그래요? 이렇게 좀 농담도 하고 아,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 늦게 잡았어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아니라 예, 뭔가 내용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저희가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네. 또 한번 따뜻해지면 네. 또 달라질 테니까. 네.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용산구에 옛날에 소공동에 있었죠? 네. 용산구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네. 뭐 끝나면서 뭐 없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센터장님 집 추천 해주셨어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알겠습니다. 받으세요. 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끝입니다. 네. 아니, 너무 늦게 잡아. 아니,